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해마다 이 새해가 되면요. 큰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들 세우시잖아요. 맞아요. 태균 씨, 새해가 된 지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태균 씨의 계획들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개씩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계획 우선순위 1순위로 운동이 꼽혔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것도 같은 것이 저도 지금 1년 365일 동안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네, 확실한 확실합니다. 건가요? 확실합니다. 그래요? 네. 이 전문가들은 새해 운동 계획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초반부터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과도한 목표보다는요. 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들 세우셔서 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 등산, 좀 다이어트와 운동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운동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전국시대 첫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겨울철 산행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펑펑 쏟아지는 새하얀 눈.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매력에 모두들 빠져듭니다. 꽁꽁한 얼음 사이를 누비는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는데요. 그 얼음과 얼음 사이. 우리 어른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파주의보. 그 추위와 함께 시작된 겨울철 불청객 낙상사고까지. 겨울철 산행 요령과 낙상사고 예방법 알려드릴게요. 옷은 몸집보다 두껍고 몸 동작은 둔해지니 눈길 위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따로 없습니다. 겨울철 낙상사고가 매달 4만 건 이상 일어난다는데요.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라 이런 당부들 하던데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집에만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니까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그냥 멍들고 말 것도 겨울철에 얼어있다 보면 몸도 아무래도 관절도 뻣뻣하고 그래서 넘어졌을 때 충격도 더 세게 가기 때문에 따뜻할 땐 타박상 입을 환자분들도 겨울철에 넘어지시면 골절, 이렇게 뼈가 부러진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얼어붙은 빙판길을 걸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있어서 쉽게 파열되거나 급기야 관절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하겠죠. 일반 운동화나 구두 같은 것보다는 등산화를 신으시면 아무래도 좀 덜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등산화랑 지팡이 이렇게 좀 하나 쓰시면 미끄러지는 거나 낙상을 좀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낙상 부상률이 2배나 높고요. 한 번 넘어졌던 분들이 또다시 넘어질 위험이 60%가 넘는데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체조가 있습니다. 눈 오고 날 추워지면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 걱정부터 앞선다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미끄러질까 봐. 네, 아무래도 하체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운동, 안정성 운동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하체 근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천천히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일어섭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당겨지는 게 운동되더라고요. 이 동작 보니까요. 벌써던 기억이 나면서 이거 다들 기억나실 텐데 쉽지만은 않은 동작이거든요. 앞, 뒤쪽, 허벅지 근육이 후들후들 떨리네요. 이 운동의 제일 포인트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그 힘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허리에 아치를 만들어주는 게 또 포인트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초씩 3회에서 5회만 해주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와 다리 사이를 주먹만큼 벌리고 눕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한쪽 다리를 곧게 쭉 뻗어줍니다. 엉덩이를 들 때는 지면에서 5cm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주실 때는 다리를 너무 낮게 들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안정성 운동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일명 고양이 자세 아시죠? 웅크린 자세에서 반대 방향의 팔과 다리를 쭉 뻗습니다. 이때도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균형 운동이 최고래요.
손바닥은 가슴 밑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몸을 디귿자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이렇게 아랫배에 약간 힘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리를 들어주실 때 무릎을 쭉 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때 골반이 다리를 높이 들어서 돌아가지 않게 높이 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반대팔을 들었을 때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까지 전신 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팔다리를 들어서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균형 운동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초씩 5회에서 10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안 와? 산행 중에 최고라는 겨울 산행을 하기로 한 떡주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렇게 이렇게 웃는 사람한테는 화도 못 내. 장비를 좀 챙기려다가 그러다가 늦었습니다. 무슨 장비씩이나. 세상에 어디 에베레스트산 정복하러 가요 지금? 수진 씨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 보세요. 두툼한 패딩에 등산화까지 꼼꼼히 챙겼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모자하고 장갑이 없으세요. 아 장갑. 아우 그냥 주머니에 손을 생각했는데 아니 모자야 여기 이렇게. 안전산행을 하실 때 좌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정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간단한 모자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는 열 손실이 가장 많은 게 머리하고 손발이에요. 네.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모자랑 장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도 했겠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니 그런데 함께 간 일행이 당치 따라오질 않네요. 아니 안 올라오고 뭐 하세요? 수진 씨 준비 운동 하셔야죠. 준비 운동이요? 산행에 있어 낙상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 바로 준비 운동인데요. 머리에서 시작해 발끝까지 천천히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틱도 꼭 필요하세요. 아니 뭐 이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무릎과 관절 같은 부분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게 스틱입니다. 스틱으로 꼭 하셔야 돼요. 아유 그렇다면 하나만 얼른 빌려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개를 했을 때 같은 경우에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좀 알려주지. 앞으로 겨울산 많이 오를 텐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만 가네요. 매정하게. 아 잠깐만요. 누구는 손도 좀 잡아주고 스틱으로 이렇게 끌어도 주고 하던데. 스틱으로 잡아주는 건 절대 안 돼요. 아유 괜한 핑계 대시네 머쓱하니까. 아니에요. 이거 안전사고에 크게 위험한 겁니다. 스틱은 빠져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빠져서 낙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스틱으로 잡아주는 거는 안 됩니다. 한 바퀴 휙 산행을 마치고 하산에 들어간 두 사람.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 또 올라올 때 몰랐는데. 아이고 발가락이야. 내려가실 때도 신발끈을 잘 매셔야 돼요. 아니 풀러지지도 않고요. 단단하게 잘 묶었어요. 잘 매셨는데요. 내려가실 때는 또 매듭법이 또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매셨잖아요. 네. 내려가실 때는 하중이 앞으로 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발을 뒤로 하시고요. 네. 그리고 끝까지 해서 묶으세요. 발의 피로를 덜어주는 법 아셨죠? 떡주부 겨울 산행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돌아 내려오는 길을 두고 지름길을 선택하다 옴짝달싹 못하는 낙상까지. 이 사다리 나고 마는데요. 부득불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내려오다가 여기 꼬리뼈를 다친 것 같은데 꼼짝을 못하겠어요. 이런 미끄럼 사고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낙상 사고는 노년층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젊은 사람은 단순한 철과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뼈가 약한 노년층에서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대요. 아니 덕분에 응급치료 잘 받고 허리도 그냥 쌩쌩해졌는데요.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순간 당황하기 쉽잖아요. 예, 넘어지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부상 부위를 잘 살피신 후에 어디가 통증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산길이나 빙판길 걸을 때 뒷짐을 진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건 금물입니다. 아셨죠? 와, 이런 것도 자칫하다간 그냥 바로 미끌리기 쉽겠네요. 그렇죠. 큰 거라면 걷지 마시고 네. 이렇게 복폭을 좀 작게 해서 정정감으로 걸으시면 좀 덜 미끄러지거든요. 넘어질 때는 항상 몸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진다 생각하시고 손을 짚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쿵 하고 넘어지시면 됩니다. 고개를 이렇게 땅에 안 부딪히게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고 온몸으로 이렇게 넘어주시면 됩니다. 또 낯선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표식을 참고하면 된대요. 아니, 여기 가까운 곳에 없다. 내 눈앞에 안 보인다. 내 위치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요즘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스마트폰 보시면은 지금 지도가 있어요. 네. 이 지도에서 지금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은 여기 자기가 위치 있는 데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여기 뜨면은 이제 위경도가 위에 보면 숫자로 쭈루룩 써 있습니다. 요거를 상황실에다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바로 119에서 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즐겁고 안전한 산행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산행하세요. 보다 꼼꼼하게 건강을 챙겨야 될 계절이 왔습니다. 구르는 낙엽 하나에도 여차하면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 산행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겨울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에 대비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검색해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집에서 틈틈이 하체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요. 건강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이제 산을 탔으니까 맛있는 음식 드시러 가셔야죠. 겨울철 보양식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국시대에서 또 맛집 속에 빠지면 섭섭할 것 같은데요. 불맛 나는 낙지보쌈에 끝도 없이 들어가는 닭칼국수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국민고기 닭고기가 진한 엄나무 육수 머금고 몸에 좋은 보양식으로 변신. 올겨울 건강하게 날 것 같습니다. 불맛던 매콤한 낙지볶음과 고소한 돼지보쌈의 하모니.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낙지가 확 튀어나오는 맛. 겨울철에 먹으니까 또 힘이 나고 보양식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한 보양식으로 배 채우고 으라차차 활기찬 연말연시 맞이해볼까요? 충북 청주시 외곽에 위치한 낙지 요리 전문점. 오늘의 첫 번째 맛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 낙지보쌈 맛보고 가세요. 큼지막한 수저 안에 싱싱한 낙지만 봐도 기대되는데요. 이게 요리에 그대로 들어가나요?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붉은 소금으로 살균도 하고 깨끗이 손질을 해서 써야 돼요. 맞습니다. 꼬물꼬물 산낙지에 왕소금을 듬뿍 뿌려 마치 손빨래를 하듯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불순물을 다 제거하죠. 사장님, 한 번 헹굴 때 얼마나 헹구세요? 한 30분은 해야 돼요. 30분은 해야지 빨판에 있는 불순물이나 뻘물이나 또 어패류 같은 게 싹 제거가 돼요. 짱기가 다 빠지도록 헹궈내니 축 늘어져 있던 낙지가 탱글탱글 살아났네요. 낙지 손질이 요리의 팔. 이제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슬슬 수육 삶을 육수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육수 재료가 죄다 한약 재료?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 한약재를 넣는 이유는 일단 고기의 그 비릿한 맛과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감초라든가 당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웬만큼 육수가 우러났다 싶으면 돼지고기 수육거리도 큼지막하게 잘라 투척. 낙지하고 보쌈하고 궁합이 의외로 잘 맞아요. 이 칼칼한 맛과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거기에 저희 묵은지하고 같이 삼합으로 드시면은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맛이 납니다. 어느새 점심시간 12시간 땡 치자마자 몰려드는 손님들로 가게 안이 분주한데요. 덕분에 주방 안은 정신없습니다. 일단 중화 요리에나 쓸 법한 커다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데 그런데 이거 기름 맞나요? 낙지볶음의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기름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주인장이 직접 만든 특제 고추기름으로 낙지 초벌구이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집의 비밀병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더덕이지요. 고기의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더덕이 굉장히 잘해요. 기관지에도 좋고 그래서 낙지의 건강식에 더 보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더덕을 넣고 있습니다. 식재료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집에서는 낙지로 불쇼도 합니다. 불맛 입혀 맛이 배가 된 낙지. 매콤한 양념장도에 볶고 또 볶고. 그 사이 마침 맞게 잘 익은 수육도 먹을만 나도록 두툼하게 썰어 준비해서 묵은지 낙지볶음과 함께 접시에 올리는데요. 어머나 맛있게 매운 낙지볶음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 그리고 아삭아삭 묵은지의 조합 제대로 식욕 자극합니다. 손님들 반응 말할 것도 없죠. 낙지와 보쌈 쌈 싸먹는 행복한 표정만 봐도 맛이 어떤지 가늠이 가는데요. 제가 원래 낙지를 잘 안 좋아하는데 이제 고기도 같이 먹고 불맛이 낙지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덕이 이 기관지 안 좋은 분들한테는 좋은데 지금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는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슬고슬 흑마늘 진액으로 지은 밥에 낙지 한 점 올려 얌전하게 한 입. 성격 급한 사람들은 커다란 사발에 낙지볶음 양념 넣고 쓱쓱 비벼 먹어도 좋지요. 아이고 어르신들 잘 드시네요. 일반 그냥 밥 먹는 거좀 훨씬 맛이 담백하고 좋네. 원래 누웠던 소도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낙지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건강에 좋은 느낌이 들어요. 연말연시 건강식 열전. 다음은 고된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이 영양 보충하러 오는 집으로 유명하다는데요. 다들 뭘 그리 좋은 걸 먹기에 한겨울에 땀까지 줄줄 흘린대요. 죽여줍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확 피로 풀어져요. 칼국수 중에 닭 한 마리 들어간 칼국수는 처음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계절 보양식 닭 한 마리 칼국수 드시고 가세요. 사실 이 집은 칼국수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서 특별한 게 아니라 육수 자체가 훌륭합니다. 기본 육수에는 각종 채소와 황태, 닭발은 물론이요 황기도 듬뿍 들어가죠. 기본 재료는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집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엄나무입니다. 그럼 그렇죠.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장의 무기가 필요한 법인데요. 이 집엔 그게 엄나무랍니다. 엄나무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와 같이 넣어 끓여 드시면 기력 보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열량이 적어 다이어트 효과 또한 탁월합니다. 이제 황기와 엄나무를 콜라겐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닭발과 생강, 양파까지 넣어주면 몸에 좋은 식재료만 쏙쏙 골라 진한 육수 우러나도록 끓이고 또 끓였으면 이제 메인 식재료가 등장하죠. 미리 씻어 손질한 큼지막한 생닭을 육수에 투척해 섞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육수에 넣자마자 바로 건져내서 차가운 물로 직행! 이래도 되나요? 선생님 물이 끓지도 않는데 왜 꺼내세요? 이 정도면은 너무 끓으면 너무 오래 끓으면 그 맛있는 맛이 빠져나오니까 일부러 애벌 삶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닭이 있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보죠. 제가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손질하고 육수 끓이고 모든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식재료와 주인장의 손맛이 비법일까요? 요리법 또한 맑은 육수에 닭과 최소한의 야채만 넣고 끓이는 걸로 끝인데요. 15번 닭 한 마리 나왔어요. 선생님.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 드신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주방에서 할 일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손님 상에 나가서 손님들하고 같이 손님들이 직접
제조를 해서 끓여서 먹는 그 샤브샤브식으로 끓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오호라 그랬군요. 이제야 비밀이 풀렸네요. 사장님 굴 한 접시 추가해요. 네, 소고기살이 하나 추가요. 여기 있습니다. 소고기살이.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소고기. 추가를 많이 시키세요. 야채 좋아하는 분은 대파 주문하시고 버섯 좋아하는 분은 버섯 주문하시고 굴 좋아하는 분은 굴을 주문하셔서 드십니다. 손님의 기호와 식성에 따라 갖가지 식재료는 물론이요. 양념까지 가지각색으로 첨가해 내 입맛에 딱 맞춘 요리.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 김치를 넣는데 저같이 이제 술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얼큰한 게 좋아서 이렇게 섞어서 넣으시면은 일반 분들이 드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몸이 허하다 싶을 때 보양식으로 최고 좋은 닭 요리입니다. 필요한데. 힘들게 보통 삼계탕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감칠맛도 나고요. 여기서 먹으면 진짜 질리지도 않고 오래 먹을 수 있고 약간 게다가 속도 좀 든든해지는 게 정말 여기는 보양식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닭 한 마리 통째로 간장 소스 찍어 뚝딱히 치우고 났으면 지금부터는 탄수화물 흡입 시간. 진한 닭 국물에 칼국수 끓여 후루룩 이거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몸에도 좋고 올겨울 건강하게 날 것 같습니다. 공부시간으로 성주 놀러오세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어야죠. 진한 엄나무 육수에 닭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간 칼국수도 좋고 더더불어 맛을 낸 불맛 나는 낙지보쌈도 좋습니다. 몸에 좋은 보양식 먹고 활기찬 2019년 준비해 봅시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이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한 장흥군 용산면의 남포마을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자연산 굴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하는데요. 남포마을로 지금 출발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 장흥 남포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일명 꿀이라 불리는 요 녀석. 겨울바다에 피어나는 꽃의 잔치가 펼쳐지기 때문인데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군지 그 비밀을 파헤치러 지금 남포마을로 떠나봅니다. 출발! 정남진 장흥에 위치한 남포마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축제의 촬영지이자 아름다운 일출을 만날 수 있는 일출 명소로 소문자자한 마을인데 거기에 마을 앞바다에 어린 고기 치어떼가 모여들 정도로 깨끗한 바다를 간직한 남포마을. 치어떼가 모여든다는 건 그만큼 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 어머머머, 대체 이게 다 몇 마리야? 이렇게 물 좋고 경치 좋고 인심 좋은 남포마을에 특별한 미션을 받고 우리 이나은 리포터가 떴다. 네, 제가 오늘 미션을 받고 정남진 장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꿀을 찾으라고 하는데 뭔가 잘못 온 것 같지 않아요?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어딘가에 있겠죠. 저의 이 매 눈으로 남다른 후각으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꿀 찾으러 가시죠. 오늘의 특명 바닷가 마을에서 꿀을 찾아라. 꿀 찾아 산만리. 온 마을을 샅샅이 누비는 이나은 리포터. 안녕하세요. 예. 아니 어머니, 제가 지금 꿀을 찾고 있거든요. 예.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꿀 여기 있잖아요. 아니 어머니, 굴 말고 꿀이요, 꿀. 예, 우리 이 남도에서는 굴이라고 안 하고 꿀이라고 해요. 꿀이라고요? 예. 에? 굴이 꿀이라고요? 아니 얼마나 달면 꿀이라 불리는 거예요?
이 계절 살이 통통하게 차고 맛이 오를 대로 오른다는 굴 아니 꿀. 맛있다는 말로도 부족한 굴이 제철을 맞았으니 마을 사람들 분주해지는 건 당연지사. 두말하면 잔소리. 다들 굴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속살만 쏙쏙 빼는 굴 까는 작업으로 분주한데. 어머님, 굴 따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 30년이요? 아, 30년이면 달인이시네. 겁나 오래됐어. 우리 각시 때. 내 77이고 나이는. 아니, 어머님 굴 잘 까는 비법이 있어요? 예. 인형 머리로 더 인형 기술로 더 잘 까는 사람 있어. 비법이. 어머니, 이 남포마을 굴 자랑 좀 해주세요. 남포마을 굴은 자연산 조개가 은근히 이 색깔 보고도 알아보고 어디로 갖고 가든 색깔 보고도 알아보래요. 납쳐서 갖고 가도 찾고 가도 더 맛있다 하고.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굴맛 좀 아는 이들은 굴 색깔만 보고도 남포 굴인지 아닌지 딱 알아볼 정도래요. 글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경기도 성남에서 왔어요. 아니, 지금 굴 사신 거예요? 예. 오. 여기 굴이 굵고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전에도 좀 왔었어요. 저 소둥섬이 아주 일출이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으러 오면 사가요. 남포마을에서 굴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있으니 마을 앞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 소등섬이 바로 그 주인공. 네, 이거 소등섬에 왔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소등섬은요, 옛날 여인들이 바다에 나가는 남편이나 가족들을 이 무사 귀환을 기리기 위해서 등을 켜놓고 여기 빌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등섬에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할머니상이 있어요. 예. 저거는 일반인들이 와서 뭐 소원을 빌면 뭐 이루어지는 그런 건가요? 그 예전에 소원을 빌었던 분들이 애를 낳았던 분도 있고요. 네. 여기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믿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염원이 담긴 소등섬. 왜 이 마을 명물인지 알겠네요. 알겠어. 드디어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질퍽한 갯벌이 그 속살을 드러내면 본격적인 굴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부드러운 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청정 갯벌을 간직한 남포마을은 굴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굴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덕분에 주로 굴껍데기를 줄에 매달아 바다 한가운데서 키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갯벌의 바위에 붙어 자라는 남포마을 굴. 자연산굴은 이렇게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크다가 이렇게 이런 데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커야 제일 아주 상품같이 있어요. 깨끗한 갯벌이 키워내 큼지막한 속살하며 탱글탱글한 육질하며 짙은 바다향까지 일품이라는 남포마을 굴.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전국에 소문나지. 아니, 소문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단맛이 강하고 아라리의 영양을 가득 품은 자연산 굴 덕분에 요즘 마을 사람들은 신바람이 난다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맛있다는 남포마을 굴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요? 자고로 추워야 제맛이라는 굴고이. 하지만 이곳의 굴고이는 달라도 다르다. 바로 타닥타닥 장작불 위에 굴을 구워 먹는다는데 어머머, 여기 제대로다. 어머, 사장님. 아니, 여기는 장작에다가 이렇게 굴을 하네요. 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죠. 왜냐면 이 참숯에다 하기 때문에 참숯 향이 배서 더 훨씬 맛있어요. 아니, 굴이 우리 여자 피부에 좋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렇게 피부가 뽀얗시나? 굴은 또 어디 좋아요?
제가 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남자분들이 더 좋다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피부에 좋다 하는데 남자분들이 좋대요. 스태미너에도 좋고 배 타는 어부딸은 까맣지만 굴 따는 어부딸은 하얗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피부에도 좋은 굴. 그야말로 겨울 보양식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 만점. 우리 이나은 리포터도 속살만 쏙 빼서 입속으로 쏙 넣어보는데 떨어지기 전에 잡숴야 돼. 뜨거워요. 맛있겠다. 부럽다 부러워. 아니 식감이 되게 생크림처럼 부드럽고요. 이 혀에 감기는데 진짜 왜 꿀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단맛이 나죠 끝에. 이거 꿀이에요. 맛있다 못해 달큼하다는 요 꿀맛을 보기 위해 마을 곳곳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손님들로 가득한데 굽고 까고 또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먹는 재미까지 한 입 먹을 때마다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갑니다. 사장님 남포마을 이 굴자랑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남포마을 굴자랑요? 자랑할 것이 없죠. 그 자체가 명품인데. 예, 우리 마을에는 그냥 자연에 감사하면서 살죠. 이게 몸매도 좋고 맛도 좋고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남포마을 굴 먹방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굴을 듬뿍 넣고 끓인 굴떡국. 깊고 진한 떡국에 시원한 바다 향을 더했다. 뜨끈한 국물에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떡. 그리고 중간중간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요요요 자연산 굴까지. 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속을 든든하고 뜨끈하게 채워주니 겨울철 이만한 별미가 없다. 전국의 미식가들도 굴구이 먹으러 왔다가 이 굴떡국 맛에 반해서 돌아갈 정도라는데 우리 나은 리포터도 한 숟가락 해봐야지. 맛이 어때요? 어때? 당연히 맛있겠지 뭐. 다 예뻐질 것 같아요. 굴이랑 떡이랑 같이 씹히는 이 식감이 너무 좋고요. 더 칼칼하면서도 시원하네요. 맛있어요? 여기는 다 설에 굴 넣고 끓여서 먹어요. 이렇게. 영양도 더 풍부하고요. 아이고 오늘 나은 씨 제대로 호강하네 호강해. 왜 굴을 꿀이라고 부르는지 이 겨울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 겨울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먹어야지 영양도 풍부하고 또 식감 맛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포마을 굴 즐기러 지금 놀러오세요.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철. 제맛이 들기 시작하는 남포마을 굴이 제철을 맞았다. 토실토실 살이 제대로 연근 겨울 별미. 굴과 함께라면 겨울 추위도 두렵지 않다. 추위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녀석.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을 전해주는 별미이자 맛도 영양도 만점인 자연산 굴 즐기러 바로 지금 장흥 남포마을로 놀러오세요. 네, 굴이라고 하지 않고 꿀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포마을의 유명한 꿀 잘 만나봤습니다. 맞아요. 제철 맞은 굴 많이 챙겨 드시고 겨울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진 씨가 굴 좋아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또 굴 킬러거든요. 정말 좋아하는데 태균 씨 네. 새해 맞이 기념으로 굴 좀 사주세요. 요즘 제 이름만 누가 부르면 긴장되는 건 왜일까요? 선배님이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 주에 또 이 굴 사주시기로 믿고 네. 다음 소식은 태균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래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변신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옛 주택을 개조한 카페들 지금 만나보시죠. 시대가 흐르면서 또 변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집. 점점 더 변해가는 집의 형태와 그 가치. 과연 현대인들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만의 휴식 공간, 그냥 딱 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가족들과 다정다감하게 살았던 추억이 생각나요.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추억들과 그곳에 남겨진 역사성이 있다. 주택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채 새롭게 변해가는 곳이 있었으니 여기 오면 뭔가 가족이 맞아주는 느낌? 오래된 공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오래된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미래로 나아가는 곳. 새로운 옷을 입은 주택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지나 찾아간 첫 번째 주택. 어서 있어 하고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니 남의 집을 떡하니 차지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방방마다 담소를 나누고 있는 분들. 이거 남의 집에서 너무 편하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 개조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너무 집 같아서 지나칠 뻔했어요.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25년 전 지어진 90여 평의 가정집. 실제로 거주하던 집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빈집이 돼버린 이곳을 지금의 사장님이 카페로 개조했다고?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나 인테리어가 정형화된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고 아늑한 곳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따라라라라 사장님의 취향 가득 주택 카페를 소개합니다. 빈티지한 거친 페인트 칠에 방문 대신 얇은 커튼으로 분리감을 주는 포인트까지. 집 분위기를 최대한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많이 손을 안 댔고요. 그냥 철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문 같은 것만 제거하고 최대한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구들로 배치해서 연출했습니다. 분위기만 살렸다? 오해 마라. 정성 가득 재료 팍팍의 홈베이킹이 이어지니 주택에서 직접 만든 빵들로 까다로운 손님들의 입맛까지 저격. 빵맛 즐기랴 이 분위기 즐기랴 이런 호강이 따로 없다. 집에 초대받아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포근해서 좋은 것 같아요. 我觉得这边氛围特别好，就好像在家里面一样。这边的饮料跟面包也比较好吃。 주택의 매력 탐구는 끝나지 않았다. 깊숙이 숨겨진 이 집의 진가는 바로 지하 공간. 어두운 지하만의 느낌을 살려 원 테이블 원 조명으로 한층 더 느낌 파. 더 가까워지는 꽁냥꽁냥 타임. 저희들만의 비밀 공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카페가 커가지고 지하도 있고 해서 매번 새로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하 공간까지 있으니까 부잣집 친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주택에 독립된 작은 방에는 깜짝 플라워 클래스도 진행 중. 넓은 주택 카페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데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저버드나 다른 생강나무 같은 걸로 포인트 줄 거고요. 각각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 가정집의 특색을 살려 남은 공간 또한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택 카페. 공간 장식이나 큰 작품이나 아니면 단체 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당이랑 지하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쪽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서 하면서 이제 저희가 부담감도 조금 줄어들고 주택형 카페에서 하는 거랑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레슨할 때마다 늘 새로운 작품을 해서 올 때마다 설레고 좋아요. 공간 활용 끝판왕! 넓은 주택에서 펼쳐지는 일명 마당 마켓으로 주변 이웃들과 교류도 심심찮게 이루어진다고. 연령층에 상관없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책도 조용히 읽다 갈 수 있고 최대한 집 같은 느낌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찾아간 곳, 대구의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북성농. 일제강점기 시절 최고의 번화가이자 전국 최고의 공구골목으로 유명했던 곳. 철물점만 즐비하던 이곳에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그 시작점이 이 카페라는데 한눈에 봐도 좁디 좁은 이 건물은 무려 1900년대 지어진 적산가옥. 그 북성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2011년도에 이게 이제 그 북성로를 이제 전수조사하면서 이 건물이 일제시대 건물인데 그 원형이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 문화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일반 카페가 아니고 문화와
그 예술이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철물점 겸 가정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새로운 문화거점 카페로 재탄생시키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많다. 목조의 틀은 그대로 뒀지만 취약한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곳곳의 낡은 부분을 대부분 보수했다는데, 하지만 과거 문화를 느끼기 위해 남겨둔 것 또한 많다. 그 옛날에 지붕이 보면 그 나무 판자 위에 진흙을 살짝 올리고 기와를 올렸는데, 그 오래되기 때문에 진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단열 처리하고 깨진 그 기와, 일치 기와를 울산에서 구해왔습니다. 아주 힘들게 이 기와도 구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단열도 아주 잘 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죠. 침체되었던 북성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주택 개조. 이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독특한 카페로 변신 성공. 오래된 건물에서 커피를 마시며 100여 년의 역사를 음미해본다. 타임머신 타고 100년 전에 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린 시절에 다다미 집에 일본식 집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 어린 시절에 돌아가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고 집에 돌아가는 기분이라서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요. 누군가의 애장품이었을 손때 묻은 소품들과 아기자기한 예술 작품들까지 삶의 공간과 문화 공간의 기가 막힌 조합. 오래된 공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2018년에 지금 100년이 넘은 공간 안에서 아직까지 지내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오래오래 이 공간이 유지가 잘 돼서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북성로는 그 6.25 피난 시절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생활했던 그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모두가 사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부흥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주택에서 찾은 새로운 모습.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하며 건물의 역사를 존중하는 방법, 주택 개조. 추운 날 포근하고 따뜻한 주택이 그립다면 오늘 하루 그 특별한 집으로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예쁜 카페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주택은 좀 친구네 집들이를 다녀온 듯한 기분이라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주택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주택에 주는 아늑함과 편안함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이 주택을 개조한 카페들이 많으니까요.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시거나요. 아니면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어느덧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감귤과 관련된 과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기념해서 올해 2회째를 맞는 황감제 기념대회가 제주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도 감귤? 오, 또 여기도 감귤? 오잉? 여기도 감귤? 이게 제일 맛있겠다. 이거 따야겠다. 어이 잠깐! 어이! 자네 이 귤이 무엇인지 알고 따려고 하느냐? 이 귤이 뭔데요? 과거 제주에서는 100여 개의 귤을 선정해 그 귤을 임금께 진상하곤 했다네. 이 귤은 그러한 귤인데 어찌 자네는 그걸 따려고 하느냐? 아니, 근데 누구신데 말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저한테 귤도 따지 말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자네가 모르고 있었다니 유감이구만. 나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보지 않겠소? 예로부터 감귤로 유명했던 제주. 얼마나 유명했었길래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했는지 그 명성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난 12월 1일 감귤박물관에선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감귤철을 맞아 시작된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때 펼쳐졌었던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리 오너라! 아니, 여기 조선시대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오늘은 황감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황감제요? 옛날에 그 제주에서 감귤이 진상이 되면 임금이 그걸 기념을 해서 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그 과거제 이름이 황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만큼 감귤이 이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국 각지의 진상품이 올라왔는데 이걸 기념해서 과거제를 실은 예가 감귤밖에 없다는 거죠. 예로부터 인정받아왔던 제주의 감귤. 그러나 지금 감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의 토종 감귤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옛 품종의 하나인데요. 이름은 당유자라 합니다. 예, 제주도 분들은 백유지라 하고요.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제사상에도 올랐다고 하고 그냥 먹으면 쓴맛이 강해서 드실 수는 없으니까 한약재나 차로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한약재나 예. 당유자, 동정귤, 진귤, 병귤, 금귤 등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제주의 토종 감귤들인데요. 요즘 감귤과 달리 단맛보단 신맛이 좀 더 강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크기도 다르고 그렇죠. 모양도 다르고요. 또 재래종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지금 먹는 귤 있잖아요. 그건 언제 들어온 거예요? 1911년 닭계 신부님의 친구분이 일본에서 14그루를 보내준 게 온주 밀감의 시초가 되었으며 60년대 중반에 그 모명으로 제주도의 가수원에 조성되었고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재배가 되었으며 그 연도에 집안에 감귤나무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 해요. 대학나무라도 불렸었습니다. 들썩들썩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황감제가 어떤 행사인지 또 한양이 아닌 제주에서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재미있는 연극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앞서 한양에 있는 성균관에서 우리의 황감제를 진행하였소. 그러던 중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 우리와 같은 황감제를 진행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 귤을 진상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접 제주도로 와 황감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지. 감귤이 제주에서 올라오면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을 모아 행해졌던 특별한 과거 시험 황감제. 제주에선 중학교 학생들 100여 명이 모여 황감제가 펼쳐졌습니다. 어머나,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이것은 재료를 익히거나 날 것을 통째로 혹은 채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모양과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뿌리거나 건너는 양념을 통틀어 이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보명입니다. 우리 좀 더 공부하기로 해요. 이렇게 골든벨 참여해보니까 어때요? 떨어져서 되게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조선시대 속대전에 전해지는 기록을 초석으로 제주 한의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유생문화기획단이 문제를 공동 출제했는데요. 2018년 황감제의 장원급제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전! 황감제 1등이 탄생을 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등을 했는데 공부 얼마나 했어요? 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귤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된 것 같고 좋았어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어려웠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쉬웠던 것 같아요. 황감제 시험도 치렀겠다. 마음 놓고 감귤 맛을 음미해보는데요. 껍질을 후를 벗겨서 노랗게 익은 알맹이만 쏙. 저기 혹시 이 귤 껍질들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알맹이 다 먹었는데 버려야죠. 저희가 이 귤 껍질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혹시 같이 드시러 가실래요? 귤 껍질로 음식을요? 귤 껍질을 말하는 진피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감귤이랍니다. 진피는 그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대표적인 이기약으로서 구토를 먹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담을 사귀는 데 주로 이용이 되는 그런 한약재고요.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항산화, 항염증, 또 항암
이런 다양한 분야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움직임이 적고 이렇게 비만율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이어트 쪽으로 임상적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귤 껍질이 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죠. 진피 커피에서부터 진피 와플, 진피 주먹밥, 진피 머핀 등등 다양한 음식 속에서 새콤한 맛을 내며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음식 준비했어요? 여기서는 진피라면입니다. 진피라면이요? 네. 진피라면이라고 하면 뭐 라면에 진피가루가 들어가나?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면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면 안에 비밀이?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죠? 노란색을 띠는 생면 안에 몸에 좋은 진피가 쏙 들어갔는데요. 과연 진피라면 그 맛은 어떨까요? 라면 나왔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라면 국물 안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탱글탱글한 진피면. 서연 씨, 얼른 먹고 맛 좀 얘기해 주세요. 와, 진피라면이라고 해서 솔직히 기대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생각보다 면도 쫄깃쫄깃하고요. 일단은 좀 딱 담백한 맛이 있어요. 손이 10번 갈 것 같은 맛인데요. 진피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잘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본 결과 굉장히 진피가 여러 가지 식품들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다면 제주도의 음식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우수한 제주 감귤 많이 사랑해주세요.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과일 감귤.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온 제주의 감귤은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데요. 알맹이부터 껍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우리 특산물 감귤과 함께 올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조선시대 제주에서 진상한 귤을 나누어주고 이 시험까지 치르게 했던 과거 제도가 바로 환감제였네요. 얼마나 귀했으면 이 시험까지 치르게 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 제주 감귤의 가치와 역사를 다시금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지금 이 계절이 감귤 까먹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따뜻한 맞아요. 방 안에서 귤 하나씩 까먹을.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진피라면이라고 했었나요? 처음 봤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라면 한 그릇 뚝딱하고 귤까지 까먹으면 정말 깔끔한 식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먹고 즐기다 보니까요.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태빈 씨. 그러게요. 벌써 마지막이었나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대신 저희가 내일 더 재밌고 알찬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 내일 또 보잖아요. 네, 남은 저녁 시간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